인공지능 AI 분야를 향한 열기가 정말 식을 줄 모릅니다. 네, 아주 뜨겁죠? 오늘은 이 뜨거운 분야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두 기업이죠. 팔란티어와 마이크로소프트. 이 두 기업에 대해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기업 모두 AI 시장에서 인상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좀 흥미로운 게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의 평가는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 그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한쪽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률, 이걸 기록 중인데 다른 한쪽은 상대적으로 보면 성장률이 좀 낮은데도 불구하고 분석가들 기대치는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상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지 각 기업의 성장 배경이라든가 또 현재 시장에서의 평가, 그러니까 가치 평가죠. 네, 이 밸류에이션을 중심으로 그 핵심을 좀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두 기업 보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셨을까요? 함께 따라오시면서 그 답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씩 자세히 풀어보죠. 먼저 팔란티어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AI 기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분야의 강자 이렇게 알려진 기업이죠. 맞습니다. 팔란티어는 초기에 이제 미국 정부 기관들, 거기를 주요 고객으로 삼으면서 성장 기반을 닦았어요. 아, 정부 쪽이 먼저였군요. 네. 하지만 점차 그 영역을 넓혀서 상업 분야에서도 꽤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이들의 핵심 기술은 그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요, 의사결정권자들이 실시간으로 최적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의 핵심이군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는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해야 했던 복잡하고 반복적인 업무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거나 효율적으로 보조하는 기능까지 제공하면서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와, 그 성장률 지표를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최근 발표된 2분기 실적 보니까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48%? 네, 48%요. 48%나 증가했고 순이익 역시 33%나 늘었다고 하던데요. 이거 정말 엄청난 속도 아닌가요? 네, 맞아요. 팔란티아의 성장세는 현재 시장에서 단연 돋보이는 수준입니다. 아주 인상적이죠. 그렇죠. 그에 반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한테 훨씬 더 익숙한 이름이죠. 윈도우나 오피스 프로그램 같은 그런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강자일 뿐만 아니라 그렇죠. 다들 쓰고 있죠. 네, 엑스박스라는 강력한 게임 플랫폼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세계적인 게임 개발사죠. 액티비전 블리자드. 거기를 인수하면서 게임 사업을 더 강화했고요. 아, 맞다. 그것도 있었죠. 여기에 더해서 비즈니스 인맥 관리 서비스인 링크드인까지 거느리면서 정말 다방면에 걸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거대 기업입니다. 정말 많네요, 하는 게. 근데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의 현재 그리고 미래 AI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축은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AI 모델을 개발하고 또 훈련시키고 실제 서비스에 배포하는 데 필요한 모든 환경을 제공하는 그야말로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떠올랐습니다. 네. 많은 기업들이 AI 도입을 서두르면서 애저를 가장 선호하는 플랫폼 중 하나로 선택하고 있고요. 이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되고 있죠. 그렇군요. 실제로 가장 최근이죠. 2025 회계연도 4분기, 그러니까 올해 6월 30일에 마감된 분기 실적을 보면 애저 및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 매출이 무려 39%나 증가했습니다. 39%요? 와. 네, 이 클라우드 사업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전체 매출은 18%, 순이익은 24% 증가하는 정말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시가총액이 거의 4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5천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업인데 그렇죠. 그런 기업이 매출 18% 성장, 순이익 24% 성장이다. 이것도 사실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대단한 성과인데요. 맞아요. 엄청난 거죠. 하지만 아까 살펴본 팔란티어 성장률하고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48%와 18%니까요. 네, 숫자만 보면 그렇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드러나는 겁니다. 왜 시장 분석가들은 성장률만 놓고 보면 더 압도적인 팔란티어보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이제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가치 평가. 네, 즉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가격이 그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비해서 얼마나 적정한 수준인가,
이걸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아하. 아무리 성장 스토리가 매력적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미 그 기대감이 너무 과도하게 반영돼서 너무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너무 비싸게 사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이 가치평가의 관점이 현재 팔란티어와 마이크로소프트를 둘러싼 이 상반된 시선, 이걸 설명하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야후 파이낸스 같은 금융 정보 사이트 가보면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의 향후 1년 목표 주가가 집계되어 있잖아요. 네, 있죠. 그걸 보면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현재 주가가 약 514달러 수준인데 분석가들은 평균적으로 621달러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군요. 네. 그런데 팔란티어는 현재 주가가 약 17달러인데 분석가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오히려 이것보다 낮은 154달러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더군요. 오히려 낮게 본다고요? 네. 전망이 이렇게 완전히 엇갈리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이유는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는 지표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설명됩니다. 아, PER. 많이 들어봤죠. 네, 주가 수익 비율 PER은 현재 주가가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이익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 이런 지표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미래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Forward P ratio 이걸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선행 PER이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선행 PER은 현재 약 33배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3배? 물론 역사적인 기준으로 보면 33배라는 수치도 결코 낮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 지배력이라던가 꾸준한 성장세, 그리고 AI 시장에서의 강력한 입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의 평가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33배 수준. 그렇다면 팔란티어는 어떻습니까? 팔란티어의 선행 PER은 들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무려 280배에 가깝습니다. 네, 280배요. 네, 280배입니다. 와, 마이크로소프트가 33배인데 280배. 청취자에게 280배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오시나요? 마이크로소프트의 33배와 비교하면 거의 8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8배 이상? 280배면 와, 이건 뭐랄까? 마치 아직 개봉도 안 한 초대형 블록버스터 영화 속편 티켓을요. 그 영화가 무조건 역대급 흥행을 할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정가의 10배가 넘는 웃돈을 주고 사는 것과 비슷한 그런 기대감이 실린 걸까요? 비유가 재밌네요. 그만큼 미래 성장에 대한 엄청나게 높은 거의 극한에 가까운 기대치가 현재 주가에 이미 모두 반영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 이것이 바로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이 팔란티어의 그 경이로운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내놓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렇긴요. 즉, 팔란티어의 현재 주가 수준은 이미 너무 높아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280배라니 정말 대단한 기대치가 선반영되어 있네요. 근데 AI처럼 이렇게 혁신적인 분야에서는 현재의 수익성보다는 미래의 어떤 시장 지배력이나 파괴적인 잠재력, 여기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투자자들은 당장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꿈을 보고 투자하는 경향도 있으니까요. 물론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네. 특히 기술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는 분야에서는 미래 성장 잠재력에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게 일반적이죠. 팔란티어가 정부나 국방 분야에서 쌓아온 독보적인 기술력, 또 데이터 분석 능력, 그리고 최근 상업시장으로의 성공적인 확장, 이런 것들은 분명히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요소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그 프리미엄의 정도입니다. 280배라는 선행 PER은 단순히 미래 성장성을 반영한 수준을 넘어서요. 앞으로 수년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초고속 성장을 지속해야만 정당화될 수 있는 매우 높은 수치라는 거죠. 아, 너무 높다. 네. 조금이라도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경우에 주가에 큰 충격이 올 수 있는 그런 위험 부담 또한 안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팔란티어가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받고 있는 평가,
그러니까 선행 PER 33배 수준까지 내려오려면요. 이론적으로 앞으로 어느 정도의 성장을 보여줘야 한다는 계산이 나올까요? 아주 간단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팔란티어의 선행 PER이 현재 280배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비슷한 33배 수준까지 낮아지려면 지금부터 향후 6년 동안입니다. 6년이요? 네, 6년 동안 매년 순이익을 평균 50%씩 단 한 번의 큰 흔들림 없이 꾸준히 성장시켜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매년 50%씩 6년 연속. 네, 영영영영요고 매년 50% 이상의 순이익 성장을 달성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팔란티어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토록 높은 수준의 초고속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경쟁은 심화될 거고 기술은 변할 거고 시장 포화 가능성도 있고 이런 수많은 변수를 고려했을 때 이건 결코 쉽지 않은 도전 과제입니다. 6년 연속 매년 50% 순이익 성장이라 정말 달성하기 어렵고 또 야심찬 목표처럼 들립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팔란티어, 현재 AI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성장주 중 하나고 실제로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미래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너무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상상 이상의 성과를 계속 증명해야 하는 큰 부담감을 안고 있다. 이게 팔란티어 얘기고요. 그렇죠. 부담이 크죠.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팔란티어만큼 폭발적인 성장률은 아니지만 이미 거대한 기업 규모에도 불구하고 AI와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여전히 견조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현재 주가는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분석이네요.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 두 기업의 사례는 우리가 투자를 결정할 때 단순히 성장성이라는 한 가지 측면만 볼 게 아니라 그 성장을 위해서 현재 얼마의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지, 즉 가치 평가를 함께 고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너무 비싸게 사면 만족도가 떨어지듯이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라도 너무 높은 가격에 투자하면 기대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어쩌면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그렇죠. 기본이죠.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이 현재 시점에서 팔란티어보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더 우호적인 시각을 보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성장성 대비 가격의 합리성, 이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장기적으로 어떤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더 큰 성공을 안겨줄지는 아무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야만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팔란티어가 현재 그 높은 주가를 정당화하고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상당히 많아 보인다. 이게 시장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팔란티어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두 AI 거인을 비교 분석하면서 성장과 가치 평가 사이의 그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역학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에게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현재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훨씬 더 가속화되고 팔란티어가 보유한 그 특화된 데이터 분석 기술과 AI 에이전트 플랫폼이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된다면 현재 시장의 그 높은 기대치를 뛰어넘는 퀀텀 점프 수준의 성장을 달성할 가능성, 이건 전혀 없을까요? 오,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네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현재는 비교적 합리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마이크로소프트지만 혹시 시장은 AI 분야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경쟁자의 등극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성을 위협할 만한 어떤 파괴적인 기술 혁신의 가능성, 이걸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두 거일이 펼쳐나갈 앞으로의 행보를 꾸준히 지켜보시는 것은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흥미롭고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